2026년 미넨 안보회의와 우크라이나 전황 분석. 새해를 맞아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재물운이 가득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행운이 잇따르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미넨 회의 이후 트럼프의 동료 아래 나토 동맹국들은 국방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미넨 안보회의의 핵심 의제 역시 여전히 우크라이나 문제입니다.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촉구에 따라 유럽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향후 나토 내부에서 더 많은 리더십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여론조사기관인 유로바로미터가 발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8가 자신의 국가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특히 프랑스 국민의 위협 체감도는 80로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7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74가 현재 EU의 국방비 수준에 찬성하거나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4년째 이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과 최근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의 영향으로 유럽인들이 안보 환경에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미넨 안보회의 직전 트럼프는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 문제에 대해 러시아가 합의를 원한다면 젤렌스키가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는 미넨에서 압박감을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는 이미 많은 양보를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합의이며 반드시 품위 있는 종결이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유럽의 참여를 강조하며 유럽이 협상에서 빠지는 것은 거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이번 회의에서 다시 한번 파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던 중 개 한 마리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미래를 논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원문은 키이우의 페트론이라는 이름의 개가 나에게 우크라이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옆에 젤렌스키는 아마 속으로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를 아빠라 부르더니 이제는 키이우의 개가 우크라이나는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니 개를 끌고 와서 한마디 시키는 격 아닙니까? 젤렌스키가 유럽의 참여를 고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이 휴전 협상을 서두르는 현 단계에서 유럽이 원조 약속을 이행해야만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울 의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원조 혹은 약속마저 끊긴다면 키이우 정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에게 돈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크라이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전과를 허위 보고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 아스트라한주의 카푸스틴 야르 시험장을 기습 공격해 큰 피해를 줬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위성 지표가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습격으로 생겼다는 구덩이는 포토샵 처리된 것이었고 해당 기지는 시설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기획한 이번 기습 작전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분석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후방 에너지 및 핵심 인프라를 타격한 성공률이 약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키이우 측의 홍보만큼 대단하지 않으며 러시아에 주는 타격도 제한적입니다. 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입히는 타격은 눈에 띄게 치명적입니다. 특히 후방 에너지와 전력 시설에 대한 공격이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에너지 휴전을 중재하려 했지만 타임라인을 보면 우크라이나 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48시간 만에 먼저 휴전을 파기했고 그 결과 러시아도 더 이상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휴전 협정이 실효된 지 10일 만에 러시아는 4차례의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최근 이틀 연속 이어진 폭격의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자체 발전 능력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며 과장없이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를 암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측 소식통을 종합하면
2월 13일 새벽부터 14일 새벽까지 러시아군은 다시 한번 광역 연합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칸데르 M 전술탄도 미사일 24발, 수-57에서 발사된 KH-69 공대지 크루즈 미사일 2발, 그리고 219대의 자폭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타격 범위는 키이우, 오데사, 드니프로 등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부대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 일부를 요격했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군의 핵심 타격 목표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물류 시스템과 에너지 보장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데사 항구의 비료 창고와 화물철도 허브가 정밀 타격을 받아 현재 항구 물류는 마비되었고 흑해 곡물 수출로가 차단되었습니다. 또한 오데사 변전소가 완전히 파괴되어 약 30만 명의 시민이 단수와 단전을 겪고 있습니다. 키이우에서는 약 2,600개의 동의 고층 아파트 난방이 중단되었습니다. 영하 13도의 극심한 추위 속에서 시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월 15일에도 러시아군은 키이우와 하르키우 등의 군사시설과 에너지 노점을 중점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상당 기간 우크라이나 후방의 운영을 마비시키고 전력과 난방 회복을 저지하며 탈군 사활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의 대규모 정전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키이우 측은 핵 누출 오염 문제 때문에 러시아가 원전은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원전을 타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예상치 못한 것은 러시아가 변전소를 타격함으로써 원전에서 전력을 송출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전의 발전 자체를 제한해 버린 것입니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는 전력 수출국이었고 전쟁 초기에도 전력을 팔아 재정을 충당했지만 이제는 전력 수입국이 되었고 그 수입량조차 변전소 파괴로 인해 막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급해진 젤렌스키는 최근 미넨 안보회의 연설에서 파트너 국가들을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의 외모를 비하하며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러시아 탱크가 부다페스트 거리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배를 불릴 생각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투쟁이 유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겪는 고통의 대가를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큰 논의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알렉산드르 두빈스키 의원은 젤렌스키가 미넨에서 광기 어린 원숭이처럼 보이는 사람마다 공격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를 비판하는 것 외에 젤렌스키의 또 다른 업무는 원조를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탄약과 방공 장비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유럽의 자금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EU의 카라스 고등 대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군대 규모를 제한하려면 러시아 군대도 똑같이 제한받아야 한다며 마치 러시아를 패전국 다루듯 하는 발언을 해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유럽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 규모의 대출 지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00억 유로는 금융 지원으로 600억 유로는 국방 능력 강화 및 무기 구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600억 유로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두고 독일은 미국산 무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유럽의 돈인 만큼 유럽산 무기를 사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 차이로 인해 현재 원조 자금 집행은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프랑스 장비를 구매한다 해도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소모량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리더로서의 체면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현재 전황은 장거리 화력전의 일상화, 지상 전선의 고착화, 그리고 드론 장비가 주도하는 전술적 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최근 일주일간 하르키우 등 세 방향에서 4개의 마을을 장악했으며 도네츠크의 차시우야르 인근에서도 부분적인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대규모 기갑 부대 진격 대신 30명 규모의 소수정예 단위와 드론을 결합한 침투 전술을 사용하여 인명 및 장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찰 드론과 정밀 타격 화력을 연동하여 우크라이나군의 후방 보급선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방향에서는 러시아군의 증원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중단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시도한 소규모 반격은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서측 전선의 실패로 인해 결국 자포리자 전체의 반격을 포기하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 지휘부에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반격이라 부르지 않고 무력 정찰이라고 표현합니다. 반격으로 정의했다가 실패하면 사기가 떨어지고 협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승리한다면 그때는 위대한 반격의 승리라고 홍보하겠지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00년 만에 대변혁의 시대를 우리는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는 형제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